이제 문학의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전소설,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 고전소설의 유형,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 1단원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은 한번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다음 페이지. 198쪽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 현대소설, 고전소설, 시간으로 좀 나눌 것 같은데 고전소설만 가지고 있는 현대소설과 다른 특징이 있나?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일단 두 개 체크, 굉장히 우연해. 전기성이 있어요. 전기성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비현실성. 도술 부리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소설 같은 거면 칼 한 번 훅 휘둘려졌더니 막 한 200명의 목이 댕강댕강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전 소설의 개념과 설립 과정. 개화기 이전의 창작 밑줄. 개화기면 언제요? 1984년 갑오개혁 이전이에요. 우리나라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가전책, 가짜 전기문. 중국 명나라 소설에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났다. 고전소설은 한문소설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이후로는 한글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한글로 쓴 소설이겠지. 한글 소설이 활발히 창작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여성과 평민층이 한글 소설을 활발히 향유함으로써 밑줄 여성과 평민층,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거나 여성의 인간적 권리, 여성 권리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 등 삶과 민중의 삶과 정서가 담긴 작품이 다수 창작이 되었다. 밑에 고전소설의 특징 보러 갈게요. 주제는 대체로 한자 쓰여져 있어. 옆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그렇죠.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추천하고 악인을 징벌합니다. 인과응보,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 보통 얘는 군대소설이라고 해서 군담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족 간의 우애, 위기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 등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고등학생들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소설은 옆에 하나만 더 쓸까요? 가정소설. 계모 나오고 첩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러한 주제가 이야기의 바탕을 두면서 세부 이야기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페이지 다음. 구성은요. 고전소설이니까 막 내용이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복선 깔고 떡밥 던지고 밑밥 그거 수거하고 이게 이거였었어 막 시간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보통은 단순해요. 그래서 평면적 구성.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대기적 구성 무슨 말이냐? 태어나서부터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건이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거꾸로 가지 않는다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영웅 서사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중요해요. 별표. 이 소설의 주인공 영웅이에요 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 이러한 코스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왕족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혈통, 집안은 좋아.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출생, 기도하고 태어났다거나 절 지어주고 태어났다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가족과 헤어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우연히 만났는데 신선 같은 아저씨 만나가지고 막 술법 배우고 위기를 극복하고 양육, 길러집니다. 어른이 된 지 한 번 정도 위기를 더 맞이하고 결국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쓸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행복한 결말. 일정한 이러한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라는 것들. 밑에 이원적 구성이라는 말은 세상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원적 구성. 세상이 두 개다. 세상이 어떻게 두 개다? 현실 세계, 지상계와 신선들 사는 천상계 이렇게 세 개가 두 개가 있어. 보통은 천상계에 살고 있었던 고귀한 존재가 죄를 지어서 득죄하여 지상계로 내려오고
벌을 받는 거야. 지상계에서의 생활은 벌 받는 거야. 그 벌 받는 게 끝나면 다시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들. 고전 소설에서는 천상계의 인물이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어 천상계로 돌아간다는 설정이 자주 나타나고요. 요 용어 잘 나오는 말이에요. 적강구조. 여기에서의 강은 내릴 강자예요. 내릴 강. 이원적 구소에서는 적강 소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적강이라는 말은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거나 지상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적강구조, 적강소설이라고 합니다. 숙향전의 숙향이도 천상계에서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벌 받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나 너무 괴로워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자살하는데 자살도 못해. 벌을 다 받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 숙향은 천상계 선녀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끊어. 이게 적강구조지. 그리고 위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위에 바로 나와 있는 말 이원적 구성. 숙향은 피란길에서 부모와 헤어지고 장승상댁 양녀가 되지만 시비 사양이의 질투를 받아 계략으로 쫓아내 마고 할미와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숙향은 천상선녀로 놀던 꿈을 수를 놓고 있는데 이것을 본 이선이라는 사람이 숙향을 찾아와 둘은 사랑에 빠진다. 요 이선이도 하늘에서 벌받고 지상으로 내려온 애예요. 이선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혼인을 반대하지만 이선이 과거에 급제한 후 둘이 혼인하고 부귀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갑니다. 라고. 결국엔 잘 살아. 인물 유형도 복잡하지 않아요. 평면적인 인물, 뭐야? 성격이 안 변한다라고요. 그럼 생각하셔야지. 평면적 인물의 반대, 뭐? 그렇죠. 입체적인 인물. 왜? 전형적인 인물, 특정 집단이나 신분을 대변하는 인물, 전형적입니다. 전형적 인물의 반대는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애들. 홍길동이. 개성적 인물. 초월적인 인물.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인간 세상에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인물 유형. 이원적 구성의 경우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천상계의 인물이 초월적 인물이 됩니다. 선녀, 용왕 같은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면 그게 뭐야? 고전소설의 전기성이 되는 거지.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요. 밑줄, 제자 가인형, 재주 많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남주 여주가 잘생기고 능력이 좋아. 괜찮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남주예요.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나도 살잖아. 사건, 우연성이 있어요. 여기 형광펜으로 밑줄, 우연성. 밑에 비현실성, 전기성. 밑에 또 하나 더 있나? 네, 요 정도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연해. 시련을 겪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칼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같이 지내고 있던 스님이 와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칼이 있었어. 말이 필요해 라고 해놨더니 우연히 그날 밤에 산에서 엄청 좋은 말이 집 안으로 막 기어들어와. 이러한 우연성이 있다더라.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달리 필연적 상황이나 원인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동전도 고전소설이죠.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면서 말했다.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 공맹을 받지 못하면, 문과에 지원해서 급제하지 못하면, 병법을 외워 대장군의 인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과 서를 정벌하여서 무과에라도 급제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나는 것이 장부로서 흔쾌히 할 일이다. 나라에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냅니다. 출세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죠. 입신양명. 출장, 입상. 이름을 떨칩니다. 양명, 후세. 이러한 사자성어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냥 출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지만 아버지와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바로 길동이의 갈등의 원인이 나타나는 거죠. 아, 길동이의 갈등, 갈등의 원인. 길동이의 갈등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것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죠. 요거 써놓으세요. 적서차별.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랑 첩에서 낳은 자식이랑 차별해. 어찌 원통치 아니하겠는가? 말을 마치고 뜰에 내려서 검수를 공부했다. 마침 동그라미 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우연히. 그러니까 진짜 우연성이지. 공이 길동이 아버지가 달빛 구경하다가 길동이의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야 길동이 너 왜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비현실성, 전기성이라 그랬죠. 고전 소설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신이하고 혹은 기이하고 이상한 사건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비범하거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군담소설, 전쟁소설에서 자주 나타난다. 소대성전은 대성이 마음이 불안하여 책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서 생이 쓴 관 모자를 벗겨 공중으로 솟았다가 땅 가운데 떨어뜨리니 그 관을 태우고 주역을 세워 점괘를 받더니 눈앞에 기이한 일이 보이던지라. 바람 불어서 모자 벗겨졌는데 그 모자 태워가지고 점쳤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대. 마음이 냉소하고 좀 이상하고 촛불을 돋우고 밤새기를 기다렸더니 삼경이 지난 후에 방 안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 둔갑술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행동을 살펴봤더니 얘를 죽이려는 암살자가 들어오고 챙챙챙 해서 처리하고 그런 거예요. 둔갑술 쓴대요.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이게 비현실성. 둔갑술이 있어서 하나로 변신할 수 있어. 뭐로 변신하고 싶어? 이재용. 어? 이재용. 제드래곤? 아니, 이재용. 어?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한 거야? 왜? 아, 그래요? 되게 현실적이고 자본주의적인데? 그대는? 나는 변신할 수 있다면 이게 조건이 맞으면 범고래. 그냥 그렇지 않고 평소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맹금요 있지. 매나 수리부엉이 이런 거. 나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나는 건 너무 멋있지 않을까? 너 뭐 변신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래요. 굉장히 SF적이구만. 아니면 너무 꼴배기 싫은 애는 어때? 너무 꼴배기 싫은 애로 변신해서 옷 벗고 뛰어다니는 거지. 길에다 똥 누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문체, 이 고전소설 보면요. 이게 뭐야? 잘 읽히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하고 달라. 쓰는 말, 하는 말하고 달라.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체는 그래서만 쓰는 문체거든요. 밑줄, 문어체. 그래서만 쓰는 말도 일상 대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그래서만 쓰이는 특징적인 버릇. 고전 소설에서는 한문 문어체의 영향을 받아서 뭐뭇인지라, 뭐뭇하더라, 가로대, 왈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요. 여기 그냥 이것만 확인할게요. 뭐뭐 없는지라 문어체가 쓰여져 있고 박시전은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면 병자호란 때 나라에서 위기를 국가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박씨 여성이에요. 여성 영웅에 대한 이야기다. 이 언니 막 도술도 쓰고 둔갑술 쓰고 막 그 청나라 애들 샥샥샥샥 처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운문체 이거는 뭐냐면 고전소설 우리나라는 뜬금없이 고전소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밑줄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은 소설이 나타납니다. 판소리면은 뭐예요? 갓쓰고 부채 들고 노래하는 창자 아저씨랑 옆에 앉아가지고 북치고 있는 고수 해서 이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라인 맞춰서 운율 맞춰서 뭐로? 사음보로 운율 맞춰서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사음보로 쓰여져 있다거나 라임을 잘 맞춰 그런 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전은요. 숙광인 장기가 저기 너무 겨울인데 먹기 딱 좋고 편안하게 식탁에 차려져 있는 콩이 있어. 오케이 먹어야지 야호 하러 가는데 옆에 있던 아내 까투리가 저 위험해 사람 냄새나 눈밭에 저렇게 콩이 있어 수상해 너 저거 먹으면 죽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인 장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닌데 난 먹을 건데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장기란 놈이 하는 말이 야 콩 먹는 거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서를 볼짝 시면 궁짝 콩태자 든 자는 아니야 콩태자 든 이마다 사람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고적 천황씨는 1만 8천세를 살아 있고 태호복희 씨는 풍성이 상승하여 15대를 전해 있고 한 태조 당 태종은 풍진세계 창업지주 되었고 오곡 백곡 잡곡 중에 청콩태자가 제일이라 궁짝 궁 80 강태궁은 달 80에 살아 있고 시중천자 이태백은 기경상천하여 있고 북방의 태을성은 별중의 으뜸이라 하면서 전체적으로 3사조 4사조의 음수율 사음보율격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일한 단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소설인데 시조 읽는 것처럼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쿵짜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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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추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문체를 뭐라고 한다? 운문체. 현대 소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개념 네모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시점 소설 크게 4가지 있잖아요.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쓰기 제일 쉬운 건 뭘까? 시점이. 사실 제일 쉬운 건 1인칭 주인공이 제일 쉬워요. 내가 그냥 내 얘기 하듯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창과나 학교 저기 국문과 가서 소설 하나 써오세요. 단편 소설 하면 보통은 1인칭 주인공으로 써와요. 그게 제일 쉬워.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도 만만치 않게 쉽지. 왜? 소설을 막 쓰다가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실은 이랬던 것이었다. 그러면 그쵸? 이렇게 원래는 그래 썼었지. 알고 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는데 뭐든지 다 알고 싶어. 여러분들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때?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냐? 막 말해주고 싶지 않나? 속마음이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아, 안타까운데? 이런 얘기 자꾸 끼어들어서 하고 싶어. 그게 서술자의 개입. 고전소설 배우면 서술자의 개입 이 부분은 분명히 있고 나와 있는 부분이 무조건 시험 문제가 될 것이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하지만 위에다가 그냥 쓸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 느낌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요. 문장의 형태는 주로 서리적 표현을 씁니다. 어찌 불상타 아니하리요. 이런 것들이죠. 유충렬전, 충렬이 이야기예요. 충렬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오랑캐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오랑캐가 별동대를 보내서 본진을 텁니다. 본진에는 황제, 천자가 있었거든. 도망가죠. 하늘을 봤더니 불길한 기운에 점을 치고 우리 황제가 위험하다고 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황제를 구해오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시작해 봅시다.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드려 있고 한담이라고 하는 오랑캐 장수 중에 하나가 칼을 들고 천자를 찌르려고 했다. 원수가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당해 네이나 천사마도 타고 다니던 말도 평생의 용맹을 다 부려 변화 좋은 장성검 칼도 33천 챙챙챙챙 어린 조화를 다 부렸다. 우리 옆에다가 아까 배운 거 쓸 수 있겠는데요. 뭐 전기성. 비현실적이지. 원수가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집어질 듯 하더니 역시 전기적 요소죠. 귀신인들 아니 울며 혼백인들 아니 울겠는가. 와, 천자의 저 모습을 보면 귀신도 울고 영혼들도 울 거야 라면서 서술자가 개입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네. 우연히 비현실적인 이야기 두개 다예요. 다시. 우연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우연히 비현실적인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럼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고전 소설을 읽을 때 꼭 알아야 하는 말 볼게요. 각설, 차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는 이야기다. 전체 스토리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A, B 둘이 주인공이야. 근데 우연히 헤어졌지. 소설의 한 장면에서 A가 그동안 헤어져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야기 보여주고 그 다음 B는 어떻게 살았어요. 보여주기 전에 여기에다가 각설, 차설 이런 말을 써준다고. A는 이렇게 살았지. 자, 됐고 B 이야기를 해볼게. A는 이렇게 살았어. 각설. B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온다고. 그 다음 축첩제. 첩을 쌓아놓고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내를 제외한 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고. 길동이가 당했던 적서차별. 적자와 서자.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차별했습니다. 적서차별. 그리고 신분도 엄마 신분을 따라가지.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노비면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자식은 노비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202페이지 볼게요. 고전 소설에서는 어떤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 그렇지. 전형적 인물이 주로 등장한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전 소설의 배경이 천상과 지상 둘로 나눠져 있는 경우 어떠한 구성? 세상이 두 개다. 이원적 구성. 고전 소설은 대부분 필연적인 인과관계 없이 때마침 우연성을 보이며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적 구성의 작품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 오,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순차적 구성. 서술자의 개입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대신 서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지.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겁니다. X. 영웅들의 요 테크트리는 보시라고 했죠. 집안은 좋다라고 했어요.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고귀한 혈통. 보통 사람과 다른 출생. 교과서에서는 기이한 출생이라고 할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타고 있고요.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위험해지지만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맞이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간다라고요. 앞 페이지 돌아가셔서 꼽사리 문제랑 20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